네, 다음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부정수급 하시면 이게 딱 아시겠지만, 이제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제 바우처 결제를 하거나 혹은 실제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수급을 모르시고 부정수급을 하실 만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했다고 결제하는 결제를 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인 분께서 이제 어디가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인 분께서 입원을 하시고 난 그 당일로부터 30일까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그 입원하신 그 입원실로 가셔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초과한 그 시점부터는 국가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활동지원이 잠깐 중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초과를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병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까지는 가능한데 요양자가 들어가는 그런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용인 본인이 바우처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이용인의 바우처로 이제 대신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고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차비라든지 뭐 차량 유지비, 뭐 문화시설 이용비 등 이제 여러 가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바우처로 나중에 이제 그 금액만큼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요청하시는 이용인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결제하는 거는 뭐 어떤 대가성으로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시간만큼 결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 간 시간만큼, 예를 들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를 하는 그 시간 안에는 절대 서비스가 불가능하고요. 그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9시에 등교를 하시는 이용인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각을 해가지고 9시 반까지 이제 등교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이용인의 그런 출석부에 지각을 했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추후에 이상결제로 떠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바우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결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속결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 이용자에게 어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른 이용인 분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이동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를 연속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이용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용인 간의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시작이 되는 경우에 이제 연속결제로 저희 쪽에 이상결제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용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아파트에 어떤 이용인은 뭐 5층에 살고 다른 이용인은 뭐 1층에 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소요되는 시간이 뭐 1분도 안 걸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연속결제로 뜨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쪽에는 이상결제로 뜨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소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결제를 하실 때마다 소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항상 20분에서 30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중복 결제입니다. 이제 서비스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인 한 분한테만 이제 그 한 시간대 동일 시간대에는 한 이용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일 시간대에 다른 여러 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쪽에 중복 결제를 뜨고 애초에 단말기상에도 결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야 결제입니다. 이제 바우처 결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용인이 잠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심야 시간에 소급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심야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인의 카드를 소지하고 집에서 이제 바우처 소급 결제를 하시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다음은 타인에 의한 결제입니다. 이제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없으신 분이나 혹은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대신 활동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 이용인과 연계된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예로 이제 복지관이랑 연계되지 않은 이용인과 복지관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대신 잠깐 투입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제 이용인에게 대신 다른 선생님이 투입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에 무조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결제입니다. 이용자나 활동지원사가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 등의 이유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해외 출입국 사무소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 이용인이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든 출국을 하면 저희 쪽에 바로 뜨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중 결제입니다. 학교 시간 내에 이제 학교장의 승인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뭐 수업 시간 중에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용인의 출석부에 이제 그런 뭐 지각 등의 사유가 적혀 있어야지만 추후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 결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소급 결제했던 특별한 사유 없이 뭐 하루에 소급 결제를 몰아서 하는 행위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5회 이상 정도 하시면 일괄 결제로 저희 쪽에 이상 결제로 뜨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이상 결제나 부정 수급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부정수급에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즉시 퇴사 처리가 되고 이용인은 이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한 교육은 사실 간략하게 한 내용이라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언제든지 저희 복지관에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이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